중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제가 우리 이재만 전 구청장을 처음 만났던 때가요. 이재만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제일 저 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예요. 글쎄 공천을 받았어. 대구 동구을에서. 근데 저 김호성이, 유승민이 저 쓰레기 같은 배신자들이 도장 들고 튀고 하면서 결국 두 명의 희생자를 당시에 요구했어요. 하나는 이재만, 하나는 유영아. 결국 공천받았던 두 사람이 공천 박탈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재만을 죽여놓고 동을에 유승민이라는 쓰레기 같은 자가 무소속 출마했어요.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아예 공천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그 자가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때 그 총선, 2016년 총선입니다. 거기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한 석을 줬어. 여러 석 준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석 줬어. 그 바람에 국회의장을 저 좌파 것들한테 뺏겼어요. 그리고 곧 얼마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됩니다. 국회에서 의장이 탄핵 진행 안 했으면 아예 탄핵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탄핵을 해도 당시 121명이 똘똘 뭉쳤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 탄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것들이 62명이나 배신자 만들어가지고 탄핵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냈어요. 그 출발점이 되는 그 지점에 2016년 총선이 있었고, 그 출발점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먼저 죽임을 당한 게 바로 제 친구 이재만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이재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기적처럼 부활해서 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로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치가 이제 이재만의 정치가 다시 재개됐는데, 야, 저것들 독하대. 유승민이 저것들. 결국은 이재만이를 감옥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만 정치 끝났다. 다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재만이라는 이름이 삭제될 무렵에 호련히 다시 나타났어요. 그 몇 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이재만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저한테는 절친한 친구지만 그걸 넘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두 명의 대통령을 잃고 그 두 명의 대통령을 사수하기 위해서 광장에서 수없이 외치면서 투쟁하는 그 10년 세월을 함께한 동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재만 동지의 출판기념회, 저하고 이런저런 책 얘기도 하고 그동안 10년 세월 어떤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만 위원장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고성국 박사 잘 아시죠? 예,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늘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도 갑자기 제가 결심을 하고 책은 이미 이 책 또 다른 한 책 두 개를 써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친구야 왜 하겠노? 좀 시간 내가 없나? 엄청 바쁘죠? 그런데 두 말 안 합니다. 알았다. 우리 고성국 박사 정말 의리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의 친구 고성국 박사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제가 10년 동안에 정말 2016년이고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런 고통이 있고 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나 10년 동안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돌아서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엄청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굉장히 원전 폐지 그것 때문에 엄청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문재인을
깠습니다. 속된 말로.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또 대구시장 출마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저에게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는 그런 역정의 시간을 지났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정말 국가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또 탄핵이 됩니다. 또 배신자가 우리 당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님 앞장서서 목숨 바쳐붙잖아요. 예? 8일간 극한 투쟁을 하면서 단식을 했고 거기에 가장 많이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하고 옆에서 보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신 우리 고승국 박사, 제 친구지만은 아주 존경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책에 33년간 꼴찌를 탈피해서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대구가 33년간 꼴찌였어요? GRDP 꼴찌. 그걸 수치로 계량화하면은 약 700조가 우리 기회로 날아갔습니다. 그동안의 대구의 정치인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아니냐. 아니, 잠깐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달성군에서 생활하잖아요. 대구 사람이라고도 알고 있거든. 경북, 구미,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경북 포항이고 다 이 TK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구가 꼴찌야? 33년 동안이나? 아니, 뭘 한 거야 도대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우리 보수는 정권을 잡으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좌파는 정치 산업화를 해요. 우리가 내는 국세를 걷어 가지고는 저거 좋아하는 지역에 돈을 다 퍼였습니다. 예, 그래갖고 망한 게 많습니다. 군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새만금 사업 약 66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물.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태양광 한다고 원전을 다 폐지시킵니다. 지금도 광주 전남에 퍼주기 위해서 오만 작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고승국 TV 여러분 열심히 좀 구독해 주시고 조회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산 적이 없어가지고 대구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저는 평생 그냥 정치평론가로 혼자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무슨 행정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대구시장은 문희갑 시장이에요. 꽤 오래전이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시장을 거쳐갔다고는 하는데 난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그러면 제 머릿속에 문희갑이야. 제가 이재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 문희갑 시장이 이 책에서 이재만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맨 앞에 있는데 세 가지로 평가를 했어요. 이재만은 발상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발상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재만은 남다른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만은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다.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문희갑 시장이 이재만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책의 맨 앞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일단 여기 문희갑 시장님 안 나오셨죠? 예, 나오셨으면 직접 모셔서 병원에서 여쭤보실 퇴원해가 며칠 전에 동산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제가 처음 2006년도 20년 전이죠. 동구청장 됐을 때 문희갑 시장 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시장 그만두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제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비서를 통해 가지고 과거 비서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노병수 씨라고 아시죠? 통해서 저한테 제안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백안상거리에 로타리가 있는데 20년 동안 핑계쳐서 거기가 화장실 비슷하게 돼 있고 너무 지저분하다. 대구의 얼굴은 팔공산인데 팔공산 입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가보자. 현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문희갑 시장 말씀이 맞는 거예요. 대변이 늘려져 있고 소변이 온정실에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장한테 상황을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봐라 하니까 그게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그걸 만들었는데 그 뒤로 팽개쳐놔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거는 팔공산이 그래도 대구의 얼굴이고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데 이거 어디 이렇게 팽개쳐서 되겠느냐. 공무원은 늘 뭐를 핑계대느냐? 예산 핑계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죠? 동구청이 가용 재원이 없었습니다. 워낙 세수가 적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거 국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시에다가 제의를 해라. 그래서 국비 사업 대상은 아니었고 시에서 70%를 받고 저희들이 30%를 가지고 제가 한 달 만에 깨끗하게 해놓고 내가 문희갑 시장님을 초대하시라. 그래서 문희갑 시장님이 왔어요. 저를 처음 보죠. 그래서 차담을 하면서 야, 대구의 일꾼 중에서 자네 같은 일꾼은 처음 봤다. 어떻게 한 달 만에 예산이 없는데 그걸 다 만들었노? 그래서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저는 행정에다가 경영을 담았습니다. 경영은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고 우리 사람과 돈이 만들게 하는 그게 경영의 힘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행정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나도 처음 들어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청장대가 늦게 행정을 공부해서 한양대에서 지금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2만 5천 불이 넘는 이런 국민소득에서는 경쟁력,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은 행정, 일반 행정으로는 안 되고 거기다가 경영을 담아서 하는 사람이 자네구나. 야, 자네 큰 일꾼이다. 그때부터 제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희갑 시장님이 자기가 시키는 거 잘한다고 칭찬하신 거구나. 근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한양대? 한양대. 행정학 박사? 행정학 박사. 중요해요? 딴 거예요? 누가? 이거 일반 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엄청 빡셌죠. 아니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빡셌지. 누가 열심히 누가 공부했지.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에요? 이거 한양대 그거 안 돼요. 아니 우리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박사 딸 때 거의 절반 이상은 누가 대신 써줘요. 심지어는 저 지도 교수 한다는 사람들이 대신 써주기도 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대신 써준 거 아니냐. 그게 2000년도까지는 가능했는데 네. 예, 여기 뭐 교수님들 주관자 계시는데 2000년 넘어서는 전부 다가 직접 썼다. 알았어요. 제목이 뭔데? 당연하지. 직접 썼으니까 제목은 알겠지. 그렇지. 네, 제목은 뭐예요? 영유아 보육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왜? 영유아 보육 전달 체계. 그렇죠. 자, 우리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효율성을 표준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우리 구청 예산의 58%가 돼봅니다. 왜? 복지 예산은 매칭 예산이니까 정부에서 지정하면은 무조건 절반은 태워야 또 되니까. 네. 예, 월급은 뒤로 미루더라도 태워야 되니까. 근데 그 복지 예산이 전부 다가 내려오면서 전달 체계에서 파이프를 옆으로 다 샜다. 이거 바로 잡아야지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진다. 예, 그런 논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알겠네. 이재만이를 공무원들이 싫어한대요. 워낙 빈틈없이 해가지고 지것들이 띵겨 먹을 수가 없대. 동구청장 8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더라고. 이재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냥 누구냐 했더니 동구청장 무슨 직원이야. 왜 그렇게 해요? 좀 좋은 소리 들으면 살 수도 있잖아. 저는 우리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일을 잘하면 업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고정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경영의 기본입니다. 경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은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일 못 살게 그러는 게 저는 7시 반만 되면 출근합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승진, 공무원은 승진 하나가 제일 바람이고 그게 가장 원하는 건데 승진하려면은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저는 성과급을 했습니다. 성과급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인사가 있을 때 너는 어느 부서 가서 무슨 일을 할래? 그걸 성과를 거두면은 고점을 높여줘가지고 승진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구청은 잘 돌아가고 우리 주민들은
행복했는데 제가 정치를 못하는 사람으로 욕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동구청 공무원에게. 그 행정학을 박사까지 땄다고 하시니까 지금 사실 대구 경북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재만 정부청장은 이 대구 경북 통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이걸 발표를 하고 난리를 치기느냐. 참 머리 아프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세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행정통합에 동의를 했습니다.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3일 전에 뭐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그날 구작은 경북도당위원장, 우리 이인선 시당위원장이 법안 발의를 했죠. 네, 대구 경북 통합 발의를 4일 전에 딱 하고 나니까 이재명 말이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다 주노. 야, 거기서 결국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충북을 돈을 주는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통합을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거다. 근데 부울경은 아예 지금 당장 안 한다 이렇게 뒤로 물렸는데 우리 대구 경북은 이미 선택을 해가 갚았습니다. 네. 예, 이제는 빨리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명분을. 우리가 돈 받아올 수 있는 이제부터는 속도전이다. 스피드. 빨리 제안서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빨리 들이밀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5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을 준다는데 뭐라도 해야죠. 이 대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렇지만은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대구를 그리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 이제 대구 경북이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통합될지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이 법도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이 되건 아니면 지금의 대구시 경북도로 가건 어쨌든 이 광역의 수장, 광역단체의 수장의 리더십은 그냥 이 시장 군수 수준의 리더십하고 다르고 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리더십하고도 또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을 하나의 그 지역 공동체로 통합해서 미래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령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재만 출마 예정자 지금 후보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후보 등록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아직은 출마 예정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헤드쿼터, 사령부 기능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합니다. 사령부가 돼도 굉장히 전략적이고 아주 이 사령부가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잘 모르면서 들어가서 공무원, 국장, 실장들한테 끌려다니면은 그냥 흘러가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알아야 된다. 지역의 현안,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통합되면은 대구 경북을 잘 알고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뭐 저랑 가깝게 지내는 정치인들 중에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뭐 도지사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자기가 딱 선출돼서 도지사 도청으로 갔더니 내가 대통령 임명받아서 어디 청사로 딱 갔더니 그 직원들이 뭐 이만한 두꺼운 일정표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막 30분 단위로 쫙 쪼개갖고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정들이 쫙 있어가지고 빼곡하게 그거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너무 지치더래. 그런데 다 끝내놓고 보니까 아 이것들이 나를 한 달간 뺑뺑이로 돌렸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이게 장관이건 도지사건 그 정도의 지도자는 자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겉으로는 충성하는 듯하고 일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완전히 한두 달 이걸 뺑뺑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열심히 몸은 바빴는데 이 머릿속에는 도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림,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 그 부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 공무원 아닌데 어떻게 이리 잘 알아요? 아니 얘기를 들었다니까. 아 실제로 그러죠.
진짜지. 자, 그 공무원은 내가 가장 관료입니다. 관료. 관료는 대부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승리를 위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잘 비기 위해서, 예,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척. 근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묵묵하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06년도 처음 들어가니까 공무원들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를. 그때 제 나이가 47, 예, 만으로 46인데, 예, 그때 들어가니까 내 친구들을 계장도 없어요. 야다가 다운 하나씩 있고, 예, 다 7급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학교에서 저를, 저거 뭘 알겠노?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실행해야 됩니다. 제가 3분 이야기할게요. 제가 동구청장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양교라고 있죠. 아양교 위에 보도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 청장이. 그것도 예산을 10억 들여갖고. 그런데 그게 만든 지가 2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도를 사용을 못하고 인도 위에 그걸 만들어 부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많아서 제가 취임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공무원들한테 이거 민원들 너무 많다. 철거해야 된다. 어떻게 인도 위에 사람이 못 다니도록 그 아양교 그 인도의 보도계를 만들었냐. 예, 빨리 철거 준비를 해서 보고해라. 3일 뒤에 돌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첫째, 기한이 10년이 지나야 철거 대상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켰어요. 이거 제한 입찰 방식으로 해라. 거기서 공무원들이 딱 한 손에 잡혀 있어요. 제한 입찰이 공무원들은 다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놨을 거다. 그걸로 우리가 입찰 붙이라. 근데 얘들이 철거비를 내한테 6,500을 갖고 왔는데 제한 입찰하니까 그 당시 2006년 10월 11월 달쯤 고철값이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385만 원 도로 내고 철거하겠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행정을 해본 건 제가 처음입니다. 예, 딱 한 번 걸어오 나면 공무원들은 꼼짝을 못 합니다. 제가 시킨 대로 무조건 당합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돈 얼마 벌었다고요? 385만 원 도로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지금 대구시장 출마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토크 계속하면 대구시청 직원들이 전부 반대표 던질 것 같은데? 우리 다 죽는다고? 근데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딱 한 가지 여기 우리 동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 있어요. 신천동, 신암동 많이 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구시장 2014년도에 대구 행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거 바꿔야 된다. 이래가는 대구 망한다. 이래 나왔는데 그 당시 대구에 우리 동구청 공무원이 국장들하고 우리 사무관들, 동장들 퇴직하면은 저를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현수막 제만회가 돌아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바로 지금은 그 당시 6급 전부 다 퇴직하고 그 당시 7급, 8급이 다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향수가 이제만이라 해야지 대구 바뀐다.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긴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말 잘못하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대충 생겼잖아요. 사나이답게. 예. 그래서 무슨 그래요. 예. 진짜 지지하시는 분이다. 이제 스타일이 IT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쪽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꼭 뭐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저는 사실 컴맹인데 저는 컴맹이에요. 아직 컴퓨터 잘 못 따라요. 근데 이재만은 알고 보니까 얼리 어답터라 그러죠. 이런 새로운 과학정보기술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 실제로 사업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알고 나서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재만 위원장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다 이재만 위원장이 쓴 책,
이 책을 보고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책이 재밌어요.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 여기에 보면 AI 연구개발센터를 대구에 유치하겠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AI 연구개발 R&D 센터를 대구에 유치하겠다. 근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 표 때문에라도 무슨 소리 못 하겠냐 싶은데 이제만이 하니까 이거 진짜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AI가 이제 지금은 완성 단계입니다. 1, 2년 돼 있으면은 그냥 로봇, 단순 로봇이 아니고 휴머노이드 AI, 즉 여기에 IQ를 였습니다. 그게 내년이면은 거의 상용화됩니다. 상용화. 예, 그러면 AI에 산업을 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AI를 산업하려면은 인프라 가장 필요한 게 전기입니다. 대구에 전기가 없습니다. 전력은 통합관리입니다. 국가가. 그래서 AI를 뭐를 해야 되느냐? R&D, 기술개발회사를 해야 된다. 기술개발회사. 지금 대한민국의 AI 원천 기술은 이미 저희들이 중국하고 미국가 다 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응용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응용 기술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프리오사 그 백준호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그 실리콘밸리 가서 박사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R&D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합니다. 대구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데리고 와야 돼. 짧게 좀 해요. 예, 데리고 와야 돼. 예. 그거를 유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마지막 한 말씀은 대구의 알파시티가 디지털 산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 다 망했습니다. 왜? 컨텐츠를 먼저 저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부동산 위치 좋은 걸로 분양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 내리니까 다 내려버렸다. 그래서 AI를 이제는 우리가 생활입니다. 개인도 AI를 써야 되고 결론은 기업도 AI를 써야 되고 기관도 AI를 써야 된다.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 공무원들 AI 기술 사용 능력을 전국의 최고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AI 얘기는 내가 괜히 물어봤네. 우선 내가 못 알아듣겠어. 문희갑 시장님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딱 평가를 했는데 이 책이 그런 이재만 상상력이 딱 모여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 출판 기념회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하고 또 책 내용이 좋다 그러시면 주위 분들한테 좀 빌려주세요. 꼭 읽어보시라 하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21세기 절대빈곤 시대를 넘어서서 다들 장수하는 시대가 됐고 중요한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냥 오래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료 보건 쪽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암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게 치매가 암을 눌렀어. 치매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야.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치매 걱정 안 하신 분들 계세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부분은 우리 이재만 위원장의 그 아주 아픈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면서 당신은 기억을 잃어도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는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 치매 대책을 적어도 대구시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제 질문을 끝낼게요. 제가 한 8년 동안 사회활동도 못하고 물론 정치활동, 아무런 인간관계 활동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행사를 치렀는데 잊지 않고 엄청난 이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이 2013년 동구청장 말기에 좀 이상한 증상이 보인다고 가족은 잘 몰라요. 근데 늘 함께 생활하는 우리 집사람이 작은 가게를 했는데 거기 함께하는 직원이 자꾸 전화 와서 저한테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또 마지막 평생학습 축제를 했는데
한 30만 명이 이 전국의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그 가운데 우리 식구가 마지막 날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막 직원들이 찾고 이러면서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이 가족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 판단 못하는 게 특히 저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굉장히 건강한 편이라서 병원에 가본 일도 없고 약을 먹어본 적도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치매를 하는 용어도 잘 몰랐고 그래서 바로 영대 병원의 총장이 이제 잘 알아가지고 갔었는데 경도인지 장애 이 나이 먹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오는 거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약을 계속 받아 먹으면서 병원 다녔는데 한 3년 반쯤 지나가지고 경대병원에서 이제 이 MRI, CT 상에서 유전성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예, 그로부터 참 2년 전까지 이 나사 보려고 어떻게 치료하려고 뭐 서울에서 오만 역할을 다 했는데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은 치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예, 정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정말 너무너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10년 전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한 2년 반부터 저를 몰라봅니다. 마지막. 그 상황이 되고 나면 정말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픈데 우리 식구가 늘 하는 말이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친구도 많이 안 사귀고 그런데 저는 병명이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거는 내가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내가 후천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내가 원인 제공자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이 애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걸 제가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한 6, 7년 동안 뭐 대소변도 제가 다 가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정말 치매 환자가 생겨버리면 가족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게 치매인 줄 모릅니다. 올 때는. 그게 치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미 20% 진행이 되어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거에 어른들이 그러면 그게 노망증이라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게 치매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본인은 치매 걸린 사람 모릅니다. 왜? 내 세포가 파괴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네. 저하고 워낙 가까운 친구라서 어려운 시기에도 서울에서 저랑 식사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느 날 내 처랑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제수씨랑 같이 오면 좋다 그러고 식사를 갔는데 우리 이재만 이 친구가 그 부인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의자 이렇게 해주고 앉아주고 그리고 반찬 하나하나 놔주고 이걸 해요. 이제 저랑 워낙 흉어물없이 지낸 사이니까 제 앞에서는 그렇게 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선거 나가서 떨어져 감옥 갔다 와. 내 아내한테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내 집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 나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손잡고 다닌다. 한 몇 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 개인적인 이런 어려움 또 정치적인 어려움 지난 10년의 세월이 우리 이재만에게는 바로 그런 암흑과 같은 10년의 세월이었는데 이제 마침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재만 위원장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서울서 급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준 정말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내 친구 고성국 박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큰 박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아직 프로그램이 좀 더 있어서 우리 사회자가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시간이지만 대구를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다 재미없다고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 나간대.